최근에 광복절이 있었죠?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바로 길가에 달려있는 태극기였습니다. 그 순간 허걱해가지고 잠깐만, 펩시의 로고랑 태극기가 너무 비슷한데?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나라 이름, 국기 그런 거 베끼면 뭐 이슈가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초상권, 저작권 뭐 이런 거 어기면 정말 큰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나라 이름, 국기 그런 거 베끼면 뭐 이슈가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글 과자를 니디랑 같이 만들게 되면서 패키징이나 로고라든지 디자인적인 거를 정말 많이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소셜 플랫폼들이 그런 걸 눈치채가지고 자꾸 저한테 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푸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펩시콜라가 만든 어떤 캠페인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종이접기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을 가지고 그거를 접어서 펩시 로고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빌보드 광고 캠페인을 했대요. 그런데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봉투를 가지고 접어가지고 거의 이제 펩시 로고처럼 새기게끔 해서 사진 찍어서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이렇게 맥도날드 바로 옆에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거를 전화기로 보고 있었죠. 전화기로 보면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길을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당연히 앞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길을 보는데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최근에 광복절이 있었죠? 바로 길가에 달려있는 태극기였습니다. 그 순간 허걱해가지고 잠깐만, 펩시의 로고랑 태극기가 너무 비슷한데?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일인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 하고 찾아봤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분명히 생각한 적이 있나 봐요. 저번에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했을 때 개막식을 해가지고 태극 모양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하는 개막식이 있었죠. 그거 이제 영상이 나가니까 영어권에서 소셜미디어에다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걸 당연히 이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좀 어떤 것들이 올라왔냐면, 그 개막식을 집에서 같이 보면서 가족들이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펩시다 라고 외쳤다, 뭐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뭐 올림픽을 보면서 펩시가 후원했나 보네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상의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당연히 이제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보고 펩시인 줄 알거나, 아니면 펩시를 보고 태극기처럼 너무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동안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1990년에 한 네티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가지고 한국일보에서 요거를 답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공식적으로 베낀 건 아니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시고, 결국 이제 태극이라는 것이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태극이 19세기 말쯤에 나오게 됐는데 그거를 보고 만든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보고 한 게 아니고 태극을 보고 한 거다라는 분위기인가 봐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이런 거 항상 의심이 좀 있어요. 너무 비슷해서 과연 진짜 그런 걸까 하고 또 찾아봤죠. 그래서 펩시 로고의 변천사 있죠. 보통 사람들이 큰 브랜드 분석을 할 때 로고가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래서 펩시의 로고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서 봤는데, 역시나 레딧에서 이걸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변천사를 보니까 한참 동안 거의 50년 넘게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코카콜라랑 굉장히 유사한 빨간 글씨의 펩시콜라라는 로고가 있었어요. 그런 걸 확 바꿔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1951년에 태극 모양의 병뚜껑 컨셉으로 로고를 바꿨어요. 자, 시기를 잘 보세요. 1951년 6.25 아니 이런 건
우연의 일치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코리아가 독립을 광복을 하게 되는 거는 1945년이고 그 광복의 아주 큰 계기의 일부가 됐던 거는 그 일본이랑 전쟁하는 건 미국이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태극기를 안 봤을까요? 과연? 그리고 1951년이 됐는데 그러면 진짜 그 태극기를 모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가 아예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런 게 우연일치라면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건은 좀 취재할 만할 것 같아요. 지금 과연 펩시 쪽에서 그런 태평양권에서 활동했던 군인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했던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네, 그런 거 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좀 너무 시간이 우연일치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걸 뭐 태극기를 보고 그대로 그냥 가져간 거면 뭐 그게 이슈인가? 싶을 수 있죠. 근데 브랜드가 국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상표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있죠. 어느 정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브랜드들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나라마다 국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자기 나라 국기 혹은 다른 나라 국기 이거에 대한 법이 여러 가지 뭐 천차만별의 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자기 국기는 쓸 수 없는데 외국 국기는 쓸 수 있다. 아니면 둘 다 쓸 수 없다. 이런 거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국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스위스에서 은근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토리아눅스를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국기에서 나오는 문양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국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금은 약간 법적인 해석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굉장히 뻔하게 그냥 국기처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걸 100년 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웩너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최근에도 빅토리아녹스가 인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스위스 국기를 이제 그대로 쓰고 있었더라고요. 자기 로고로. 그러면 이게 정말 되는 건가 봐요 싶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뭐 스위스 군대에다가 공급을 해준 거니까 그냥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엄밀히 불법이래요. 엄밀히 불법이고 그 스위스의 지식재산권 뭐 특허 뭐 이런 거 담당하는 특허청 같은 기관의 청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 내용들이 기사에 나온 게 있는데 그 스위스의 법이 엄밀히 스위스 국계에 나오는 십자 또한 스위스의 국기를 하나의 상품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스위스 안에서도 그렇고 스위스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법적으로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위스에서 단속을 그냥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요거는 좀 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 중에서도 아마 스위스에서 나오는 초콜릿 브랜드들도 사실 스위스 국기의 문양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법대로 해석을 하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피곤해서 그냥 안 하는 걸까?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냅둬야 스위스의 어떤 국가 이미지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스위스의 어떤 국가 평판, 내셔널 브랜드가 더 퍼질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냥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해석이 있어요.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국기를 본따서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나라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긴 합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신기한 법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1946년에 나온 Lanham Act라는 법이 있어요. 랜엄법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전반적으로 특허 관련 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한 섹션은 이렇게 국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미국 성조기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미국 성조기도 그렇고 외국 국기도 그런 건데 미국 혹은 한 주, 미국에 이제 또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혹은 미국 안에 있는 주 또는 하나의 행정국, 그러니까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깃발들, 그리고 외국의 깃발, 외국 국가의 깃발을 유사하게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정부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국 안에서는 특허로는 이런 거를 못 낸다는 얘기인 거죠. 사용하는데 특허의 어떤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뭐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는 이 법에서는 특허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못 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된 법이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할까? 왜냐면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좀 약간 성조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특허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대에 한번 이슈가 됐고 2020년대 초반에 또 한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진짜 유명한 부동산 기업이 있어요. 리맥스라는 회사예요. 로고를 어딘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로고에 열기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열기구 뒷배경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열기구의 색깔도 그렇고 뒷배경 색깔들 똑같은 건데 위에 빨간색 띠, 가운데 하얀색 띠, 아래쪽에 파란색 띠가 있어요. 네, 이 리맥스라는 회사가 정말 유명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게시물들을 보실 때 무조건 나올 거고, 그리고 실제 미국 현장에서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동북부에 있는 버몬트부터 괌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특허가 곧 만료될 예정일 때 거의 같은 거를 내고 싶어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분쟁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걸어놓지를 못하게끔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재판소에서 그건 이제 주장이 무효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실망을 하다가 새로운 전략을 짜고 나왔어요. 어떤 전략을 짜고 나왔냐면, 리맥스가 자기네 로고를 못 쓰게끔 하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자기도 못 쓰면 뭐 어떻게 자기네들이 쓰면 안 된다, 약간 배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전략을 짜고 나오냐면 바로 그 랜햄 액트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1946년에 나온 국기와 깃발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소에서 결국 어떻게 내리냐면 이 사람의 주장을 일부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리맥스가 그렇게 위에 빨간색 띠, 가운데 하얀색 띠, 아래에 파란색 띠, 어디 국가의 국기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 어느 나라냐면 바로 네덜란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자기네들이 네덜란드 국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면 안 된다 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판소에서 결국에는 특허가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열기구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열기구가 없는 거에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열기구가 있는 거는 뭐 상당히 이거는 열기구가 있기에 그냥 국기랑 똑같다고 주장하기에 이제 아니 돼서 요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의 열기구가 없으니까 위에 빨간색 띠, 가운데 하얀색 띠, 밑에 파란색 띠가 있고, 그리고 요거의 흑백 버전이 있어요. 근데 흑백 버전은 어쨌건 요거는 사실 흑백이니까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요것도 그냥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나머지 1가지가 너무 네덜란드 국기 같아가지고 여기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문에 아예 대놓고 네덜란드 국기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못 쓰게끔 특허를 없앤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아주 긴 세월 뒤에 갑자기 이 법이 활용이 됐는데, 그래서 2020년대 초반에도 한 이제 성조기를 끌고 나온 어떤 비영리 단체가 로고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국기를 이상하게 쓴다고 결국에 이제 특허가 안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제는 좀 더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기가 색깔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다르게 사용되거나 아니면 국기를 너무 흉내내는 듯한 새로운 특허들에 대해서는 잘 안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허를 연장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사실 이제 갱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때 그러면은 문제 삼으면 그러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면 펩시한테 그거는 특허가 있을까? 그리고 특허가 있으면 언제 만료될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서 그러면 만에 하나 펩시의 로고가 그렇게 1950년대 초반에 그렇게 전환했던 것이 어떤 사연으로 태극기랑 연결고리가 있다를 좀 조사를 해봐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스위스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전략을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더 알리기 위해서 펩시랑 뭔가를 뭐 같이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뭐 좋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의견이 뭐 다양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태극기가 제대로 알려지고 이해가 되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맞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세계를 볼까요?